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래 기다리셨죠?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요,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들이 과연 사과와 보상을 잘 받았을까라는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으로부터 35년간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과와 보상에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 민감한 이슈가 지금까지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선 이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은 당시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만 받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많은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이 사과와 보상을 놓고 첨예한 분쟁으로 남기도 하고 또 깨끗하게 해결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거의 대다수의 나라들은 이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보상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넓은 식민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경우에는 사실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는 약 60개국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많은 나라 중에 56개의 나라가 다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국 영연방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인데, 아니 식민지배를 받았는데 다시 그게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좀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적당한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대다수는 간접 지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직접 일본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을 대신해서 내세워서 간접적으로 지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현지 사람과 영국인 사이에 접촉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어쨌든 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전후로 해서 끝나고 나서 식민지 독립을 원하는 나라들이 있으면은 전쟁을 치러서 끝까지 한판을 벌이기보다는 그래 너희 그냥 독립해 이런 식으로 독립을 허용해 줍니다. 물론 일정한 정도의 타협을 거치죠.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았던 꽤 많은 나라들은 영국에 대한 반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영국의 우수한 문화와 그런 제도들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을 상쇄할 만큼 큰 어떤 혜택을 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국 영연방에 가입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굳이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 굳이 먼저 나서서 사과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안 합니다. 다만 영국이 조금 안 좋은 행동을 했던 게 있는데, 집단 학살을 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나라가 케냐와 인도거든요. 인도와 케냐에 대해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최근이죠. 2013년에 와서야 영국 총리가 직접 가서 사과를 합니다. 근데 그 사과도 식민 통치해서 미안해 이런 사과가 아니라 그때 있었던 집단 학살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인 사과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인도 반란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살해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던 것이고, 식민 통치 전반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캐나다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굉장히 많은 조직원들이 학살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과는 2013년에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식민 통치 전반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고 사과 보상도 매우 미흡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를 한번 볼까요? 프랑스는 이제 베트남이랑 대표적으로 이제 식민지배했던 나라가 베트남이 있고요. 네, 베트남 어땠을까요? 베트남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재차 식민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이겼습니까? 그 베트남이 이겼죠. 베트남이 그 유명한 디엠비엠프 전투를 통해서 프랑스군을 완전히 대패시킵니다. 완전히 대패시키고 프랑스군은 결국 물러나게 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배했는데 베트남은 프랑스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굳이 사과를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베트남인들 스스로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를 물리쳤다라는 정서적 어떤 자신감,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먼저 우리가 나서서 사과를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굳이 프랑스 입장에서는
사과 요구를 하지 않는데 먼저 나서서 사과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프랑스는 알제리를 1830년부터 1962년까지 130년 동안 식민 지배를 합니다. 자, 이 기간 동안 꽤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마지막 6년 동안에 독립 8년 정도 독립전쟁을 벌이는데 이 기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습니다. 고문과 살인 등으로 알제리 측 주장에 따르면 한 15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계속 요구했는데 프랑스는 끝내 거부하다가 2013년에 와서야 프랑스 대통령이 알제리인들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까지 와서 쟁점이 됩니다. 언제?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쟁점이 됩니다. 사과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사과를 할 건지 말 건지, 보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놓고 프랑스 내부에서조차도 의견이 나눴던 거예요. 결국에는 2017년도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이 이후에 알제리에 가서 여러 차례 심심한 유감과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학살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한 제한적 사과였고 시민 통치 전반에 대한 사과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상금도 굉장히 찔끔 주는 형태, 경제적 지원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제리 입장에서는 이 충분한 사과와 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양국 간의 큰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벨기에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악명이 굉장히 높았어요. 학살과 살인 이런 걸로 굉장히 식민 지배가 잔인하다고 유명했는데, 사실은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콩고를 꽤 오랜 기간 식민 지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콩고는 식민 지배 전반에 일어났던 거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특히 집단 학살과 살인 같은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것조차도 책임이 없다면서 사과와 보상을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어땠을까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1600년부터 인도네시아를 한 300년간 정도 식민 지배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점령했던 건 아니고 조금씩 가다가 1800년도 와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점령을 하게 됐는데, 인도네시아와 독립전쟁까지 치르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와 이렇게 독립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거든요. 죽거든요. 자,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인도네시아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응하다가 결국에는 인도네시아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서 법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에 법원에서 인도네시아 편을 들어주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네덜란드에서 2013년도에 와서야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와서 네덜란드 국왕이 직접 또 가서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보상금은 당연히 이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이 되지만, 사실 보상의 성격도 식민 통치 전반에 대한 어떤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아니라 그야말로 학살에 맞춰져 있다는 것,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알아봤는데 대다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식민 통치 전반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식민지에 대한 보상도 굉장히 미흡했다. 대부분 인프라 지원 같은 우회적 방식으로 지원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나라 한 나라 있습니다. 유럽 나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탈리아만 굉장히 사과와 보상에 매우 진심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물론 이탈리아가 처음부터 적극적이었던 건 아니고,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식민 지배했는데, 리비아 독립 이후에 사과 보상을 하지 않다가 이제 한 세기 넘어와서 2008년도에 카다피를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2008년도에 협정을 체결합니다. 상당히 내용이 고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식민 지배에 대해서 통치 전반에 대한 사과가 문서화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 형태로 인프라 지원도 약 5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고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협정의 문서에 사인을 한 겁니다. 두 나라가. 그동안은 그런 나라들 없었거든요. 문서에 협정을 체결하거나 그런 나라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이탈리아만이 리비아와 함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그리고 보상에 대한 협정을 직접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독일은 여러분 꽤 많이 알려진 이미지는 사과에 굉장히 정석적인 사과를 많이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의외로 독일이 아프리카 식민 지배, 나미비아에 대한 식민 지배 문제에서만큼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윌리 브란트라는 서독 총리가 직접 당시에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에 가서 무릎 사과를 했잖아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였는데, 그에 반해서 아프리카 식민지배에 있었던 대학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과와 보상을 거부하다가 2021년에 와서야 드디어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뒤늦은 사과였고 사실은 그동안 보여져 왔던 독일의 적극적인 사과제의 형태와는 매우 상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뭐 모든 나라를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나라들을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식민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 그리고 법적 배상 또는 보상 이런 FM적인 사과가 이루어진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받았던 거에 대한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과 사과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던 걸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결국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식민지배 자체가 통치가 당시로서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제법상 이게 용인이 되었고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먹어서 식민지배를 하는 것이 국제법상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국제기구도 없었고 국제법상 다 통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합법적인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굳이 먼저 나서서 사과와 보상을 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들었겠죠. 학살 같은 굉장히 지금 봐서도 무리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수밖에 없지만 식민지배라는 것은 자기들 역사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이 국제법상 합법이었다면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굳이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사과와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서구 제국주의 역사 인식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도 식민지배를 그때 당했던 나라들이 아직도 힘이 약합니다. 대부분이. 물론 옛날보다 많이 힘이 강해지긴 했지만 힘이 강했다면 상황이 역전됐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즉 국제정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힘의 논리가 좌우된다는 점을 안다면 쉽게 이런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일본으로부터 사과와 보상을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한국도 일본으로부터 사과 요구를 많이 받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제였냐? 1995년도에 그 유명한 무라야마 다마라는 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일본 총리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첫 사죄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支配と侵略によって多くの国々、とりわけアジア諸国の人々に対して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ました。疑うべきもないこの歴史の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こに改めて痛切な反省の意を表し、心から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いたします。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그것이 문서화되기 시작합니다. 過去の一時期、韓国国民に対し植民地支配により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申し上げ 가장 진전된 형태의 사과가 그때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것도 이제 식민 통치 전반에 대한 어쨌든 사과였던 거죠.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어찌되었든 간에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등 여러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겁니다. 물론 2000년도에 넘어와서는 아쉽게도 일본의 그러한 적극적인 사죄 표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공식적인 사죄와 어떤 그런 유감 표명조차는 받았다라는 점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사죄의 진정성이나 그 이후에 후속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의문스럽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에는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 형태로 8억 달러의 차관을 지급받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금과 그리고 공식적인 사죄를 다 받았던 겁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이것이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풀리지 않느냐? 그건 너무 당연하겠지만 일본이 2000년대 들어와서 너무 극우화되면서 사과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국내 여론조차도 너무 이 사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사죄 이제 충분히 했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형태의 사과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렇게 사과를 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되 일본이 그런 사과를 한 것을 충분히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과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했던 그 사과라도 잘 개선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의지를 표명할 수 있게끔 촉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현직 총리 신분을 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그에 굴하지 않고 직접 일본에 가서 NHK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어떤 일본의 행보가 마음에 들어서 간 게 아니겠죠? 그때 했던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과거사를 말로 해서 그 끊임없는 시비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과거사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많은 일본 국민들도 아직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그분들의 어떤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 이미 내린 결론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에 와가지고 과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일본은 책임지시오 총리 한마디 하시오 라고 계속 말하게 됐을 때 그 64% 일본 국민마저 좀 심하지 않은가.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에 와서 과거사 문제를 덜먹이는 거 보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숨어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사과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어쨌든 간에 다시 새로운 형태의 사과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본이 과거에 했던 그 사과라도 잘 지키고 개선할 수 있게끔 우리가 촉구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국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사과라는 것도 국제정치상 힘이 있어야 사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아무리 요구해도 이것이 메아리처럼 그냥 돌아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도 힘을 좀 더 키워서 일본과 대등한 국력 또는 일본보다 더 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일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면 우리가 더 원하는 형태의 그런 계속적인 과거사에 대한 어떤 사죄와 반성을 계속 일본이 표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